자, 설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움도 크지만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죠. 바로 우리 아이가 받은 이 두둑한 세뱃돈. 이거 세금 내야 하나? 말아야 하나? 오늘 이 문제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세뱃돈 세금 문제. 사실 즐거운 명절에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게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.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아이, 받은 세뱃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?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보세요. 예전에 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재산이 어디서 났냐는 질문이 나왔거든요.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바로 세뱃돈이었습니다. 이 정도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감이 오시죠? 자, 그럼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보통은요, 안 내도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붙어요. 바로 사회통념이라는 겁니다. 세뱃돈 얘기를 하려면 일단 증여세가 뭔지 알아야겠죠?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아주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그냥 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. 원칙적으로만 보면 세뱃돈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왼쪽 보세요. 뭐 새 차를 사주거나 집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거, 이건 누가 봐도 증여세 내야겠죠?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뱃돈이나 생일 용돈, 학비, 심지어 결혼 추계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건 사회 통념상 괜찮다고 보는 거죠. 이 경계가 참 애매하죠? 근데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게 마냥 고무줄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2천만 원입니다. 기억해 두세요.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, 할머니한테 재산을 받을 때 이 2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. 이 2천만 원은요, 10년 동안 합친 금액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까지 2천만 원, 그리고 10살부터 20살,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 또 2천만 원, 이렇게 총 4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참고로 부모나 조부모가 아니라 뭐 삼촌이나 이모 같은 다른 친척한테 받는 건 10년에 1,000만 원까지입니다.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. 알겠다. 10년 합산은 알겠는데 그럼 한 번에 세뱃돈으로 받는 건 대체 얼마까지가 사회 통념상 괜찮은 거냐? 맞아요.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. 국세청에서도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액수를 못 박아두진 않았거든요. 다만 세무 전문가들이 보통 하는 조언은 있어요. 증여세 과세 최저한이 500만 원이니까 한 번에 받는 금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얼마를 받았냐에 집중했잖아요. 근데 그거만큼,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입니다. 이게 세금 문제에서 정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. 이 흐름도를 보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. 아이가 돈을 받았어요. 그 돈으로 학원비를 내거나 생활비로 썼다. 그러면 뭐 거의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. 이건 비과세로 봐요. 그런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동산을 산다거나 주식을 사는데 보탰다.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건 과세 대상 증여인데 하고 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모인 목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둘 순 없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해줄까 고민하시죠. 근데 여기에도 세금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국세청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. 부모가 자녀 계좌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그 수익은 부모로부터의 추가 증여로 볼 수 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너무 열심히 단타 매매 같은 걸 하면 거기서 난 수익마저도 부모가 또 돈을 중간에 이렇게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오실 거예요. 안전한 방법은 뭐냐? 왼쪽처럼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나 ETF를 사서 그냥 쭉 물어두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증여받은 돈의 가치가 알아서 오른 걸로 보니까 괜찮아요. 하지만 위험한 건 뭐다? 오른쪽처럼 부모님이 거의 전업투자자처럼 매일 사고팔고 단타를 치는 거죠. 이러면 이건 자녀 계좌가 아니라 사실상 부모님 차명 계좌 아니냐?
하는 의심을 사서 위험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당장 세금을 내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지 이걸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어차피 2천만 원 안 넘어서 세금 낼 것도 없는데 뭘 귀찮게 신고까지 해. 네, 정말 합리적인 질문이죠. 왜 그래야 할까요? 바로 이런 장점들 때문입니다. 당장 세금 낼 일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그 돈에 이건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돈입니다. 라는 공식적인 꼬리표가 딱 붙는 거예요.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집을 사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국세청에서 이 큰 돈 어디서 났어요? 라고 물어보면 이거요? 그때 신고해둔 증여받은 돈인데요? 하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. 최고의 자금 출처 증빙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. 결국 이 세뱃돈 문제를 들여다보면요. 이게 단순히 세금 몇 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돈에는 출처가 있어야 하고 자산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생 첫 번째 금융교육의 기회가 아닐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